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정의된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수 집합과 약수 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예제 1, 2, 3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대칭차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고서 예제 4번 문제 하나를 볼 겁니다.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의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배수 집합이라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 자연수 K, M, N 이거의 양의 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배수 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일단 여기 아래에 있는 별표부터 보면요, 배수집합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약수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요,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한 후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AM과 AN, 지금 배수집합의 교집합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A, 지금 이 상태에서 2 라는 형태를 먼저 표현할게요. 그럼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그럼 3이라고 하나를 더 잡으면 3, 6, 9, 12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 A2와 지금 A3의 교집합을 구한다면 이때 겹치는 원소는 6, 그 다음에 12 이게 겹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6, 12 그리고 18 이렇게 갈 건데, 그럼 결국 얘는 뭐의 배수가 돼요? 6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그 6이 의미하는 건 이 2와 3의 지금 공배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의 배수들이라고 해서 이때 교집합하면 AK, K는 지금 M과 N의 최소 공배수를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AM과 AN의 합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합집합. 근데 이거는요, 지금 다른 얘기로 하나를 들어볼게요. A2와 그리고 A4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얘는 4, 8, 12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16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번엔 합집합이라는데, 그럼 A2와 A4의 합집합은요, 그림 상황에서 보면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을 때 합집합이면 결국 A4가 A2에 지금 포함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지금 A2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다시 2, 4, 6, 8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 형태를 지금 뭐라고 할 거냐, 2와 4 얘의 공약수, 그럼 얘의 공약수를 지금 표현하면 결국적으로 지금 1과 2잖아요. 그럼 이것들의 배수 집합 안에 얘가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1에 포함도 되고 A2에 포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 AM과 AN의 합집합은 이때 약수이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가 된다. 그거는 지금 결국적으로 이 상태에서 A2와 A4 했을 때 A, 지금 이 상태에서 2라고 표현하는 행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결론을 이야기해 주면요, 이 식을 외운다? 아니다. 이 식을 외우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별표 모양을 갖고 약수집합과 배수집합은요,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나열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울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외우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럼 뒤에 쪽 예제를 보면서 문제를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 문제를 보면요, 전체 집합이 지금 1부터 50까지 있는 이거의 부분 집합 AK를 지금 표현해 주는데, 이때 AK는 K의 배수들을 말하는 배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A2, A3, A6의 지금 관계를 표현해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수집합이니까 배수집합에서 A2와 그리고 A3과 그리고 A6을 먼저 다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써볼 거야. 그럼 2, 4, 6, 8, 10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얘는 지금 50까지 이렇게 쓰여질 거면 A3은 3의 배수인 3, 6, 9, 12 이렇게 가서 얘는 지금 48까지 적혀지겠죠. 그리고 6의 배수 6, 12, 18 그리고 여기는 24 이렇게 가서 얘도 지금 48까지 적혀져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산을 하자는데, 첫 번째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A3과 A6의 교집합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A3, A6의 교집합은 아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 상황에서 보자. 그럼 3, 6, 9 이렇게 가는 거랑 얘랑 교집합하면 결국적으로 지금 6, 12
18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지금 A6과 동일하구나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A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최종 질문을 해주는 건 그러면 A2에 지금 A6이랑 합집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럼 이제 A6 여기 있던 얘와 그리고 A2 얘와의 합집합인데 지금 A6이 A2한테 다 포함이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6, 12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A2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최종적으로 줄여준 얘는 지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A2의 지금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였겠네. 그러면 이건 2의 배수니까 50개요 라고 해서 답은 50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면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자연수 K의 배수 집합을 우리는 A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 집합을 똑같이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A18, A36, A36, A24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세요. 그럼 일단 나열을 또 해보는 거예요. A18은요 18의 배수인 18 그리고 36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54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72 이렇게 가는 형태로서 점점점 나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36도 나열을 하니 얘는 36 그 다음에 72 그 다음 108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나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A24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24는 여기는 지금 24 48 그 다음 72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아까와 이제 연산이 똑같이 괄호부터 먼저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럼 A18과 A36, 그러면 18과 36에 지금 합집합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랑 합하면 A36, A18이 지금 포함이 되니까 결국 얘는 지금 A18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교집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36과 A24의 관계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36과 24의 합집합을 하면 이때는 뭐의 배수라고 정확하게 쓰기가 좀 애매하죠. 합하면. 그럼 이때는 얘는 일단 그대로 놔둘 거예요. A36, A24. 그럼 우리는 뭐야?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일단 얘를 분배 법칙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줄여주는 방법을 생각할 거야. 그럼 A18 교집합 A36과 그리고 A18 교집합 A2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 둘을 합집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A18과 A36 이제 이 상태에서 이번엔 얘랑의 교집합이 되지. 근데 A18과 A36은 A36에 A18이 포함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교집합이니까 얘가 A36이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시겠죠. 거기에 지금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A18과 A24의 교집합인데, 그럼 여기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18과 24의 교집합은 18, 24. 그럼 얘랑 겹치는 건 지금 72 여기부터 겹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72의 배수가 되는 A72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A36과 A72는 A36에 A72가 지금 포함이 되는데 합집합이니까 큰 놈이 나오는 형태로서 얘는 A36이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예제 3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이번엔 약수의 집합을 an을 한대요. 약수 집합이래요. 이번 배수 집합이 아니라. 그때 이 상태에서 얘에 속하는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번에도 원소를 다 써보시는 겁니다. 그냥 A12는 1, 2, 3, 4, 6, 12 이렇게 다 적을 거고, A18은요 18의 약수인 1, 2, 3, 6, 9 18 이렇게 적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A24는 24의 약수인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먼저 다 적어 놨어요. 그럼 이번에도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A18과 그리고 A24의 지금 교집합을 찾지. 근데 교집합은 겹치는 거 생각하면 1, 2, 3 그리고 6 얘가 겹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우리는 다시 말하면 6의 배수니까 A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6의 약수니까 A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A6과 A12와의 관계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필요한 건 A6이니까 A6도 하나 써놓을까요? 그럼 1, 2, 3, 6 이렇게 써놨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한다고? A6과 그리고 A12와의 지금 또다시 교집합을 찾자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교집합은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얘는
6, 즉 6의 약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 중에서 지금 6의 약수가 아닌 원소는요, 지금 4인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집합에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자체는 문제가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정의는 한 번 정도 기억할게요. 그럼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와 그리고 B 차집합 A 이거의 합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산기호를 그냥 세모라는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산기호를 뭐 동그라미 이렇게도 쓰는데 이 연산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A 차집합 B에 거기에 합집합 B 차집합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의 갖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일단 학생들이 첫 번째 기억할 행동, 얘를 벤 다이어그램인 지금 그림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었을 때 A차집합 B는 순수한 A를 말하는 거고 B차집합 A는 순수한 B를 말하는 거니까 얘랑 합하는데 결국적으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는 연산기호로 다시 표현한다면 A 합집합 B에서 거기서 빼기 A 차집합 B로 변경을 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이제 성질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요, 방금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연산 법칙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바꿔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지금 얘는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이 대칭 차집합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연산으로 첫 번째 표현을 하시면 돼요. 얘에 대해서 증명은 연산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쓰여 있는 게 좌변이면 우변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번엔 B 차집합 A의 합집합, 지금 A 차집합 B라고 쓰여져 있으니 얘네 둘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이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증명은요,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하냐, 번호 영역 갖고 놀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A, B, 그리고 요게 지금 C라는 집합 이렇게 세 개가 있었을 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영역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지금 쓸 거고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지금 좌변에 있는 것부터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좌변. 그럼 좌변은 A 세모 B인데 아까 우리 뭐 하자? 그림 자체는 꼭 좀 기억을 하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 갖고 생각하면 A 지금 차집합 B라는 건 이 상황에서 결국적으로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 예에서의 지금 번호는 그러면 우리는 1, 4, 그리고 5, 6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거기 상태에서 세모 연산, 이제 대칭 차집합인 세모 연산을 쓸 거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C의 번호를 먼저 쓴 겁니다. 그럼 C의 번호는 3, 4, 6, 7 이렇게 되겠죠. 3, 4, 6, 7 이렇게 번호를 썼을 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은 뭐냐? 다시 대칭 차집합은 우리는 얘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집합에서 이 뒤에 있는 걸 첫 번째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뺄 땐 겹치는 게 빠지는 거니까 겹치는 게 4와 6이 겹치잖아요. 그럼 요게 남아있는 건 1, 5가 남아있을 거고요. 거기에 합집합, 이번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겹치는 게 4와 6이었으니까 여기는 3과 7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랑 합치면 지금 우변, 좌변은 1, 5, 3, 7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우변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우변에서는요, B 세모 C죠. 그럼 B와 C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죠. B와 C의 관계.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번호니까 그러면 여기는 2, 5, 그리고 4, 7 거기에 세모 그리고 A 있었죠. 그러면 A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대칭 차집합 연산을 했으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첫 번째 빼자. 그럼 겹치는 걸 제외한다.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게 4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2가 겹치잖아. 그럼 여기는 5, 7이 남았고, 그럼 여기서도 겹치는 거 다시 합집합에 겹치는 걸 빼자. 그러면 이때 2와
4가 겹쳤으니까 1, 3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도 1, 3, 5, 7 이렇게 똑같이 남았으니 둘은 같구나. 그래서 얘도 결합법칙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으니 이제 암기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집합 그리고 얘네과의 관계는요. 이때 4번에 대한 증명은 이제부터는 연산, 그냥 연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공집합에 거기에 합집합, 지금 공집합, 차집합 A를 연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A 차집합 공집합은 우리가 당연히 A가 돼야 될 거고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연산으로 4, 5, 6은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은 지금 이 상태에서 A 차집합 A에서 합집합 A 차집합 A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A 차집합 A는 공집합 거기에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니까 공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내용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명은요. 이번엔 A 거기에 세모 A 여집합이 있으니까 A 차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의 차집합 A여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번엔 연산 A에서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으니 결국 A 그럼 여기도 겹치는 게 없으니 A 여집합 그럼 얘랑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증명해서 A 차집합 전체 집합에 거기에 합집합, 전체 집합, 차집합, A 이렇게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앞에 건 공집합, 합집합 여기는 A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여집합이 이렇게 남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요. 3개짜리는 웬만하면 번호놀이를 할 겁니다. 3개짜리는 번호놀이 갖고 성질을 생각할 거고요. 나머지 A와 공집합 A 여집합, 전체 집합 얘네의 관계는 그냥 이 연산 갖고 연산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예제 4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A 세모 B를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 즉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 얘와 항상 같은 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 풀이는요 그냥 번호놀이 갖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A가 있고 이 상태에서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1, 2, 3 그리고 원래 전체 집합인 번호 4번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은 원래는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첫 번째 번호놀이를 할 때는 무조건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관계는 먼저 번호 갖고 치울 거라고. 그러면 A, B에서의 대칭 차집합은 교집합을 제외한 거니까 이 앞에 쪽에 있는 건 결국 1 그리고 3 이렇게 될 거면 그럼 거기에 세모 나머지 A 1,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서는 연산 갖고 번호를 얘기하는 데 있으니까 처음 거에서 얘를 빼주시면 차집합하면 겹치는 게 1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3이 남았고 합집합 뒤에 있는 거에서 얘를 다시 빼서 쓰다 보니 결국 여기는 2가 남았어요. 그럼 얘는 결국 2, 3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2, 3번을 말하는 건 결국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B라는 집합과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우리가 연산을 방금 배웠던 성질들을 생각하면 A 세모 B 거기에 지금 세모 A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럼 교환법칙을 쓰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B 세모 A 거기에 지금 세모 A 이렇게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근데 결합법칙도 성립한댔어요. 그럼 결합법칙을 성립하니까 얘는 B 세모 A 세모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A 세모 A 아까 A 세모 A는요 우리가 연산 갖고 확인하자고 했었고 그럼 이때 A 차집합 A에서 합집합 A 차집합 A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결국 공집합이요. 그러니까 얘는 B 세모 공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다시 공집합과의 관계도 우리가 연산으로 그럼 B 차집합 공집합에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B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얘는 B 합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 B 그래서 B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번호놀이가 좀 더 쉬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정의가 된 집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준 거죠. 정의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A, M이 만약에 M의 배수다라고 하는 배수 집합 관계도 있었고 아니면 A, N이
지금 이 상태에서 n의 약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배수집합, 약수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뭔가 써져 있던 처음 개념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개념이 뜬다면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서 원소나열법으로 적기, 그 후에 생각하기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식 외우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웠던 내용은 대칭차집합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대칭차집합은요, 우리가 지금 A, 세모 B 뭐 이렇게 연산이 돼 있을 때 A차집합 B의 합집합 B차집합 A여 라고 돼 있었을 때 이때 이거를 우리는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인 그림으로 첫 번째 이해를 당연히 갖고 있어라. 이렇게 교집합을 제외한. 그리고 나머지는 번호놀이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자. 번호놀이.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